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사단원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생식기관이랑 수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수정란이 어떻게 아기로 크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발생의 의미와 수정란에서 사람이 되기까지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정이 된 수정란이 착상, 그러니까 자궁에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장소는 이쪽, 수란관 앞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의 생식기관에서 수란관 앞부분에서 정자, 여기 지를 타고 들어온 정자가 위까지 이동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수정란은 선모를 타고 자궁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 자궁까지 오는 동안 난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써줄게요. 난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쭉쭉 지나서 포배기가 되면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궁에 착상하게 되면 임신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방금 난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난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정란이 우선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난 뒤에 만들어진 뒤에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바로 난할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난할은 체세포 분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처음엔 하나였다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그림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처음에 요세포나 전체적인 크기는 변함이 없죠. 하지만 세포 하나의 크기를 살펴보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포 하나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수정란 전체 크기가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난할입니다. 이렇게 세포 분열을 쭉 거쳐서 포배기가 되게, 여기가 포배기인데 이 포배기가 되게 되면 자궁에서 착상을 하게 되는데 이 포배가 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이 되면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임신이 되었으니 그 수정란이 어떻게 아기로 크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아는 아래 그림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커나갑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지죠. 자, 우선 5주가 되면 심장 박동이 시작이 되고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랑 척수 등이 만들어지고 팔다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8주가 되게 되면 소화기관, 호흡기관 등이 만들어지고 뇌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주가 되게 되면 눈, 코, 입 등이 만들어지고 남잔지 여잔지 생식기관이 발달해서 성별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주 가까이 되면 눈과 몸에 솜털이 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태아가 활발하게 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태아 발생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지 5주 이내에 주요 기관이 발달했죠. 가장 먼저 발달했던 게 심장, 그리고 중추신경이 먼저 발달했고요. 그리고 수정 후에 8주가 되면 그때부터 배아가 아니라 태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임신 기간에 흡연, 음주, 약물 복용은 태아한테 안 좋겠죠. 그래서 임신한 엄마들은 감기약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착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태아와 엄마 몸 사이에 영양분은 아기한테 주고 노폐물을 엄마 몸에서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엄마와 아기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태반입니다. 이 태반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이 되고 나면 만들어지고요. 엄마는 태반을 통해서 아기에게 양분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와 모체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태반입니다. 자, 그리고 엄마와 아기의 태반을 연결해주는 곳이 바로 알고 있듯이 탯줄이라는 곳이에요. 이 탯줄은 태아와 태반을 연결해주는 혈관 다발입니다. 그래서 이 태반을 통해서 엄마는 아기한테 산소랑 영양분을, 그리고 아기는 엄마한테 이산화탄소 등의 노폐물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살펴볼까요? 태반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엄마, 이쪽이 아기겠죠? 그래서 이 탯줄을 통해서, 여기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아기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기는 엄마 몸에서 양수라는 액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데 이 양수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태아는 태어나기 전까지 어디서 자란다? 자궁 안에서 자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무럭무럭 크다가 수정이 일어난 지 266일이 지나게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피임이라는 부분을 더 넣었어요. 이 피임이라는 부분은 과학책에는 없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으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 바로 각종 피임 방법입니다. 우선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수술에 의한 방법이에요. 여자의 수란관을 묶거나 남자의 수정관을 잘라서 정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자가 가는 길을 막는 방법. 두 번째는 약을 먹어서 여자의 생리 주기를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요 자궁내 장치라고 하면 무엇인가 하면 수정이 되고 난 뒤에 이 수정란이 착상이 되어야 임신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착상을 막는 기구가 바로 이 자궁내 장치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페미돔이라는 것은 콘돔보다 훨씬 크고요. 여자의 질 내부에 설치를 해서 정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콘돔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고요. 살정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성관계를 한 뒤에 여자의 질 내부에 넣어주게 되면 정자를 화학적으로 죽여주는 방법이 바로 살정제입니다. 넘어갔네요. 자, 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피임 방법은 세 가지예요. 배란을 억제시키는 방법, 수정을 방지하는 방법, 착상을 막는 방법. 자, 선생님이 이렇게 피임 방법까지 이야기해 준 것은 이 피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생명은 만들지 않는 것이 그 생명체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도 최선이니까요. 자,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 체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난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이 문제는 중요해요. 자, 우선 첫 번째, 분열 결과 세포의 크기가 작아진다. 오죠. 자, 난할은 일반 체세포 분열이랑 달라서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점 줄어들고 수정란의 크기는 그대로. 그래서 3번은 수정란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죠. 당연히 두 번째 보면 분열 결과 세포의 수는 점점 증가했죠. 2세포, 4세포, 8세포 지나서 상실기, 포배기까지.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태아의 발생과 출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자, 1번. 태아의 기관 발달 과정 중 중추신경계가 가장 먼저 완성이 된다. 그쵸? 5주가 되면 심장이랑 중추신경계가 완성이 됐었죠. 두 번째, 수정 이후 8주부터 태아라고 한다. 그쵸? 이전에는 배아라고 했었죠. 3번, 양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한다. 그쵸? 4번, 영양분과 산소는 태아에서 모체? 아니죠. 모체에서 태아로 이동하는 것이니까 4번은 X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4단원을 모두 끝마칠 텐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그 여학생들의 생리 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4단원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